오늘은 어떤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신대비소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체가 발달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체가 빈약하고 하체가 살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체 비만은 소음인이 그래서 많다고 했던 거고요. 소형인은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한데 소형인들 중에서 간혹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체로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쪽에 좀 부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체 비만, 그러니까 부종 그런 경우는 한 20-30%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형인들이요. 대부분은 소음인으로 봐야죠. 아니요. 체질은 혈액형처럼 타고나는 겁니다. 바뀌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제일 오해하시는 게 어렸을 때는 장부가 이제 다 이렇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체질적 속성에 모호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는 무슨 체질이었는데 크니까 무슨 체질이 됐다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 파악이 잘못된 거죠. 보통은 이제 성년이 된 후에 나타나는 병증이나 성격이 제 체질의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의 체질도 영향을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체질을 바꿀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는 비건강 상태에서 건강 상태로 간다는 거지 그 소음인이 소양인으로 바뀌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체질 개선이라고 하면 나 소음인인데 그러면 소양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직접 뵙지는 않아서 확증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뭐 TV 나온 거라든가 토크쇼 나온 걸 출연해 봤을 때 여성 연예인으로는 성희계 씨와 정여원 씨가 아닐까 싶거든요. 소양인으로는 이효리 씨와 현영 씨 같은 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눈매가 또렷하고 상체가 발달했으면서 하체가 좀 작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핵심 요인은 성격에 따라서 장부 구성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 뭐 소양인이나 태양인은 노하는 성격이 좀 강하고 그리고 소음인은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강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졸린다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먹고 싶거나 그러면 그게 아마 교감신경 한기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스트레스 저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 오면 밥맛이 쭉 떨어지면서 잠이 안 오거나 뭐 긴장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뭉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더 찌고 저는 더 빠지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체질 내에서도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좀 느긋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체질 내에서 잘 찌는 것 같아요. 교감신경은 말 그대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뭐 빛이 깜빡거리면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움츠러든다든가 긴장한다든가 이렇게 뭐 심장이 빨리 뛴다 이런 분들인데 부교감은 말 그대로 느긋하게 하는 신경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깜빡거리고 잘 주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체질 불문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태음인인데 그럼 살이 쉽게 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교감신경은 항지정이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거죠. 체질도 중요하지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타고난 활성도에 따라서 조금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좀 항진으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환경도 있는데 저는 그냥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인 거죠. 그러면은 임채원 원장님처럼 이제 타고난 체질은 이제 사실 과식을 해도 찌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식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과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정량 먹으면 저희 집안이 다 그렇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부님도 비슷한 체형인데 딱 드시면 어느 정도까지 드시고 결론은 100세 넘게 101세까지 사시고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이 아까 뇌는 나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거는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몸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쵸, 체지방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어렵게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먹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체지방이 싫죠. 그냥 아름답고 싶죠. 근데 그러니까 뇌랑 나랑 생각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뇌를 사고 싶다. 특이 케이스죠, 특이 케이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연예인들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껏 먹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일정량 드시면 안 되는 거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요? 뇌에서 막 더 먹어 막 이런 일이 없어요? 뭐 간혹은 있는데 그건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그 정도지.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소량만 먹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게 이제 제 평생의 이제 습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네. 운이 좋은 케이스시고 그냥 교과서만 다 외워서 그냥 100점 맞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희귀하신 건 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부러워 진짜. 네. 일생에서 다이어트 경험을 하실 일이 없으시겠어요? 네, 그러네요. 실은 조금 더 찌고 싶어요, 저는. 아, 그러실 수 있겠다. 되려.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은 약간 밥을 2공기 드시고 이러면.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속이 더부룩하거나.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니까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거든요. 아, 예. 그런 거 경험해 보시면은 입맛이 없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입맛은 항상 있어. 먹고 싶은 게 많지만 덜 먹는 게 건강한 겁니다. 입맛이 없는 분들은 괴로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가끔 기억을 돌이켜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나 너무 뭐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토하고 설사하고 막 이러면은 먹고 싶지도 않고 막 속이 너무 안 좋고 이런 경험, 행복한 경험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입맛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건강으로 가는 길과 다이어트로 가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뻐지자규. 웃으세요. 웃으세요.